동영상 제작회사를 운영 중인 최 사장의 고민. 작년 우리 회사에서 만든 영상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어 미팅 요청이 많아졌네. 이번 주도 박 PD랑 김 작가가 미팅 첫 출국한다는데. 비행기 이동시간, 입출국 수속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세요. 이거 참 당황스럽고 서운하네. 체류 경비는 물론 출장비도 더 챙겨줬는데 참 골치 아프군. 최 사장님의 고민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공항 입출국 수속과 비행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이 문제의 답이 노동법상의 명확한 규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이나 그동안의 행정해석, 판례 등을 유추해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출장의 경우에 공항 입출국 수속과 비행 이동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 혹은 휴일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논쟁이었던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2018년 3월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개정 법안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공개 변론으로 다투는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일주일이 5일이냐 7일이냐에 대한 논의를 종식시킨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규정 제7호 신설을 통해서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인지 52시간인지를 두고 벌어졌던 논란이 종결됐고, 또한 일주 다툼의 주요 쟁점이었던 휴일 근로의 연장 근로에 대한 연장 및 휴일 수당 중복 할증에 대해서도 법조문을 신설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을 통해서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근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 방향입니다. 소기업과 중소기업 등에는 당장 근로시간 운영 등 인사 노무 관리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2019년 10.9% 인상의 여파가 이 제조업이나 인력 파견업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들까지 더해져서 문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개정되던 해인 2018년 7월 1일부터, 또 50인에서 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또 마지막 구간인 5인에서 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법률 시행 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개념과 내용은 이해하고 있지만 몇 가지 주요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 및 판단 기준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육부터 볼까요? 교육 시간의 경우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다소 애매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사례로 들고 있는 걸 보면 업무와 관련된 직무 교육을 휴일에 의무적으로 수집해서 실시하는 경우나, 또 교육 참석 자체가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특정 사업에 참여를 위해서는 교육 이수가 필수적인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설령 사용자가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교육시간 인정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를 기준으로 한 의무성, 강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워크숍과 세미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판단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또 세미나 같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에 직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 시간까지 포함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건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장과 관련해서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이 없는 경우에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일 지역 내 출장지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필요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지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에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 방법, 시간 등에 대해서 사용자의 구속을 받으면서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돼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겠죠. 최근에 하급심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휴일의 출입국 절차, 비행 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과 업무 등으로 회사 직원이 소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휴일,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식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회식은 강제성 여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회식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친목이기 때문이죠.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의 근태관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 안에서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추출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엄격한 사전, 사후 승인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스피드게이트, 지문인식 출입기를 설치하는 회사는 기본이고 PC 로그인, 그룹웨어 접속 내역 기록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관리 등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장과 관련해서는 이를 이동할 수 있을지 여부가 근로시간 단축 국면에서 다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모 IT 회사는 주말을 이용한 출장지 이동을 지양하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출장 여비 규정에 반영을 했는데 모두 같은 국면의 논의와 고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은 일, 숙직 근로에도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근로시간 인정과 이에 연계한 일, 숙직 수당의 임금 및 연장 수당 등 가산 임금 지급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과 숙직 시 수행하는 실제 업무를 파악해서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고 추후 포괄 임금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지침 등이 나오게 되면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급여 지급, 가산수당 등 지급 문제와 휴일 대체 등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과 내용을 잘 알고 검토해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근태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글로벌 통신계통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호라고 합니다. 출장이요? 그죠. 많아요. 아무래도 직군이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출장이라는 게 제가 원해서 하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원치 않는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일단 공항 가면 출입국 절차에 비행되기도 해야죠. 또 브라질같이 하루 꼬박 넘겨서 비행해야 하는 먼 나라 같은 경우는 비행기 안에서 어찌나 힘든지 그뿐인가요? 현지 도착해서도 또 이동하고
미팅 준비하고 업무하려면은 이렇게 말만 해도 얼마나 정신없는지 아시겠죠? 남들은 자주 해외 나가서 좋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빡빡한 일정에 특정 장소에서 필요한 일만 하다가 저녁 되면 다시 호텔방에서 자는 게 다거든요. 그래도 저희 사장님은 출장 경비도 많이 챙겨주시고 연이은 출장 후에도 피로 푸는 명목으로 배려해 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하고 있죠. 사장님, 이번 출장 선물 기대하세요.